자, 오늘은 교과서 106쪽에서 108쪽에 있는 교과서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마리집 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1번에 보면 신경세포체에는 핵이 있다고 하는데, 신경세포체에 해당하는 이곳에 핵이 있는 게 맞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위 그림은 원심성 뉴런으로 운동 뉴런이 속한다. 자, 맞는 말인데, 자, 우리 잘 모르겠으면 교과서 60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그리고 원심성 뉴런을 배웠는데, 자, 위와 같은 뉴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 원심성 뉴런이 맞습니다. 자, 구심성 뉴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가 좀 특이한 위치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이었고,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리집으로 되어 있지 않은 민마리집 신경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히 배워왔던 이런 뉴런의 모습을 가지면서 마리집 신경인 거는 원심성 뉴런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자, A 부분은 이제 뭐 슈반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마리집 부분인데, 자, 이 부분들은 절연체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온들이 통과를 못해요. 세포 안팎으로 이동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4번. 자, B는 축삭돌기 말단이죠. B에서는 그 다음 뉴런을 흥분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시냅스 소포에 막 담겨 있다 뭐 이런 내용 배웠죠. 그런 거 보시고. 자, 5번. 자, 가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요 A 부분, 슈반 세포가 있는 요 부분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슈반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요 랑비의 결절끼리 자극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전도가 일어나는데, 자, 이런 전도 방식을 도약 전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4번도 맞고 5번도 맞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축삭돌기의 막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자, 세포막 안팎으로 확산되는 이온 X와 Y의 막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막 투과도가 증가했다는 말은 그만큼 막을 잘 넘어 다닐 수 있게 됐다는 말이겠죠? 지금 통로가 열려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먼저 그 통로가 열려서 안에랑 밖에랑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이 먼저 확산이 되는데, 문제에 보니까 X와 Y의 이름과 확산 방향을 각각 쓰래요. 자, 그러면 X는 나트륨 이온인데, 자, 평상시에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많이 펌프질 되어 있어서 밖에가 많죠. 그래서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밖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트륨 통로는 닫힌 시점에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게 칼륨 통로죠. 그래서 Y는 칼륨의 막투과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자, 칼륨은 평상시에 안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칼륨 통로가 열리면 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그림은 어떤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1번부터 보면, 자, 휴지 전이는 평상시 자극이 오지 않았을 때 막전이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mV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더 큰 자극을 주어도 H값은 변하지 않는다. 자, H값, 자, 자극을 주기 전과 후에 막전이의 변화값이죠. 이만큼이 변했어. 자, 요 변화량이, 자, 활동 전이 값인데, 자, 요 활동 전이 값은 더 큰 자극을 주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더 큰 자극을 주면 뭐가 변하냐? 자, 더 큰 자극을 주면 요 활동 전이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고, 자, 요
흥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더 자주 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더 큰 자극을 준다고 해서 활동 전이 값이 커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자, 구간 1번과 2번. 자, 1번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막전이 값이 증가하는 탈분국 구간이죠. 자, 맞습니다. 자, 막전이가 적당히 증가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 이제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안쪽에 많이 있던 칼륨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그 구간이 2번 재분국 구간입니다. 재분국 구간. 자, 그래서 4번 보면 자, 구간 2에서 나트륨 통로는 계속 열려 있다고 하는데 자, 탈분국이 거의 다 끝난 시점에는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 자, 구간 2에서 칼륨이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게 맞죠?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4번은 자, 지금 근육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자, 수축하여 팔을 굽히는 근육에 포함된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여기 보면은 자, A는 더 얇은 필라멘트인데 자, 이 필라멘트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아니고 액틴 필라멘트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여기 요 색깔로 지금 표시한 걸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억. 자, 기억 구간은 지금 자,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친 구간이죠. 겹친 구간인데 자, 팔을 편다는 말은 근육을 이완한다는 말입니다. 요 Z선과 Z선이 자, 각각 좌우로 이동하면서 근육이 이제 이완을 하는 건데 자, 요 액틴 필라멘트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만큼 이 겹쳐있던 구간은 점점 줄어들겠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액틴 필라멘트들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이 겹치는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자, 근육섬 위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근육이 수축하겠죠. 자, 근육이 수축을 할 텐데 자, 수축을 한다고 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나 액틴 필라멘트 그 자체의 길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니은은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이기 때문에 자, 길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 자, 팔을 굽히면 자, 수축하는 상황이죠. 근육이 수축한다는 말은 요 Z선과 Z선에 있는 애들이 안쪽으로 이제 미끄러져 들어온다는 말이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인 X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짧아진다. 자, 그리고 자, 근육이 이완한다는 말은 요 액틴 필라멘트들이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인데 자, H대가 지금 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알아야 되죠? 자, H대는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인데 이 좌우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들이 여기서 멀어지니까 H대의 길이는 점점 넓어지겠죠? 여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친구들은 복습을 해야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자,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자, A는 대뇌, B는 간뇌, C는 중뇌, D는 소뇌, E는 연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뇌교까지는 잘 나타내지 않아요. 자, 1번. 자, A는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자, 수위 운동은 내 의지대로 조절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뇌의 명령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B. 자, B. 간뇌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죠. 간뇌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 복습하시고 3번. 자, C는 뇌줄기에 포함된다. 네, 뇌줄기는 중뇌 뇌교 연수를 말하죠.
네, 포함되는 게 맞고, 자, 4번. 자, D. 자, 손에는 소화운동과 호흡운동의 중추가 아니고 소화운동과 호흡운동의 중추는 연수죠. 정답은 4번이 틀린 말이네요. 4번이 정답이고 5번. 자, 연수에서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자,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귀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자, B는 당연히 연합 뉴런일 것이고, 자, A랑 C 중에 누가 구심성인지 누가 원심성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A가 좀 특이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구심성 뉴런이고 B는 원심성 뉴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서 이제 뭐 척수의 겉질과 속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심성 뉴런이 모이는 곳과 이제 원심성 뉴런이 나가는 곳, 어디가 전근인지 후근인지 이런 거 복습을 해야 돼요. 자, 1번 보면, 자, A는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라고 했는데 자율신경은 원심성 뉴런에 속하는 뉴런이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자, C가 감각 뉴런이 아니고 A가 감각 뉴런이죠. 자, 틀렸고 3번, 자, 무릎 반사의 흥분 전달 경로는 A, B, C다. 맞죠? 척수 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척수 수준에서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4번. 자, 더울 때 부채질 하는 것은 내가 덥다고 느껴서 내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더울 때 부채질 하는 반응은 중추가 대뇌고 위에 있는 무릎 반사는 중추가 척수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자, 고무망치로 받은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전달은 되는 거예요. 단지 대뇌의 명령을 받아 반응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이 고무망치가 내 무릎을 때렸다는 정보는 내 대뇌에 전달돼서 뭐가 내 무릎을 쳤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은 자, 척수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A에서 D는 말초신경계래요. 자,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A가 자, 체성신경계일 것이고 여기에 운동신경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이나 방광이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이 밑에 두 개의 뉴런은 자, 자율신경계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은 짧고 이후 뉴런은 긴, 이 뉴런이 교감신경이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이 짧은 아래 뉴런이 자,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요 체성신경에 해당하는 운동신경은 전부 지금 마리집신경으로 되어 있고 자율신경계는 신경절 이전 뉴런만 자율신경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에 자, A는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게 맞죠? 자, 맞는 말입니다. 2번. 자, B의 말단.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방출되죠. 나머지 요 신경절 사이와 이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왔었고 요거 비교하는 거 공부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네.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에 C는 부교감신경을 구성한다. 맞는 말. 그리고 4번. 자,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으니까 D가 흥분했으면 방광이 수축하는 거죠.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고. 자, A에서 D는 모두 원심성 뉴런이다. 자,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정답은 2번만 틀렸습니다. 자, 8번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시상 하부에서는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 뇌하 수체 전엽을 자극을 하고 그 뇌하수 전엽에서는 TSH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통해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며 이 증가된 티록신의 양은 자신을 증가시켰던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본인의 분비량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음성 피드백을 한다. 그런 걸 배웠던 내용인데, 자, 1번에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기억은 뇌하초 전엽이다. 맞는 말. 니은은 갑상샘이다. 맞는 말. 3번. 자, 니은은 TSH의 표적기관이 맞죠? 갑상샘은 TSH가 표적으로 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4번. 자, 티록신 농도가 높아지면 TSH 분비가 억제된다. 맞죠? 음성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고, 자,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면은 자,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젠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 물질 대사를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로, 자,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이 촉진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많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글리코젠의 양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자, 호르몬 A의 혈당량 조절 과정이래요. 자, 호르몬 A가 분비되면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혈당량을 낮추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A는 인슐린일 것이고 내분비샘 X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자일 겁니다. 자, 1번 보면 자, 운동을 하면은 포도당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쪼개는 일이 일어나야겠죠? 자, A의 분비는 촉진이 아니고 억제돼야 됩니다. 틀렸고. 자, 2번. 자, 식사 직후에는 우리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 포도당들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낮춰줘야 됩니다. 호르몬 A의 분비가 촉진돼야겠죠? 3번. 자, 호르몬 A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 기역 같은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 혈액을 통해 분비됩니다. 틀렸죠? 자, 소화액 같은 것들이 이제 기역을 통해 분비되는 거고, 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분비됩니다. 다음 4번. 자, 호르몬 A는 내분비샘의 알파세포가 아니고 베타세포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칼의 베인 상처로 외우랬죠? 베타세포입니다. 그리고 5번. 자, 호르몬 A는 혈당량 조절해서 에피네프린 또는 글루카곤과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에피네프린이랑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10번. 자, 내 몸이 추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내 몸이 추울 때는 일단 열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열 방출량은 감소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자,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피부 근처까지 너무 많은 혈액이 흘러서 열 방출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2번. 자, 부교감신경의 흥분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의 흥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3번. 자, 몸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4번. 자, 둘 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 열 방출량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해야 되죠? 4번도 틀렸고. 5번. 자, 티록신과 에피네프린 같이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3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 문제는 항원 X와 항원 Y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속 항체의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자, 보면 자, 항원 X에 1차 감염됐을 때는 항체 X가 좀 천천히 만들어지고 적은 양이 만들어졌지만 항체 X에 2차 감염이 됐을 때는 기억세포 덕분에 굉장히 많은 양의 항체가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항원 X가 2차 감염되는 그 시점에 항원 Y도 집어넣는데 자, 이 사람의 몸 입장에선 항원 Y는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항원 Y에 대해서는 1차 면역이 일어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만들어지는 양도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자, 1주와 5주 때 항체 X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자, 1주는 1차 면역이었고 5주 때는 이 항체 X를 항원 X를 두 번째 만난, 자, 2차 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면역 때는 기억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더 많은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2번 보면, 자, 같은 5주 차이인데 항체 X랑 항체 Y 농도가 다른 이유는, 자, 항체 X는 그 항체 X를 만들었던 항원 X가 두 번째 침입을 했죠. 자, 2차 면역이었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통해 빠르고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었던 건데, 자, 지금 항원 Y는 처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항원 Y를 인식해야 되고 비림프구가 분화하고 증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느렸습니다. 자, 1차 면역이었어요. 자, 3번. 자, 백신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원리는, 자, 백신을 우리 몸에 집어넣음으로써 1차 면역을 미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질병에 실제로 걸렸을 때 처음부터 2차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12번.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중에 일부래요. 자, 일단 간은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먹는 식균작용이죠. 자, 식균작용은 특이적 방어가 아니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식세포는 자신이 삼킨 병원체를 분해해서 표면에 이제 보여줘요. 내가 이런 애를 먹었어. 이런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라고 하면은, 자, 보조 T림프구가 이를 인식해서 본인이 막 증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성 면역을 도와주기도 하고 체액스 면역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자, 오른쪽 그림 보니까 지금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항체를 만드는 니은은 형질세포겠죠. 그리고 그 형질세포는 B림프구가 분화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 B림프구는 분화할 때 형질세포뿐만 아니라 2차 면역을 담당해줄 기억세포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기억은 T림프구가 아니고 B림프구고, 3번 니은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자, 니은에서 만든 항체는 항원 X와 결합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항원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이 기억세포는 또 분할을 해서 형질세포가 되고, 또 일부는 또 그 다음 번에 들어올 걸 대비해서 또 일부를 기억세포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T림프가 된다는 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 자,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자, 보면은 두 개의 뉴런을 연결해 놓았고 가의 기억에 자극을 줬대요, 지금. 자, 그랬더니 A에서는 지금 막전이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축삭돌기의 중간쯤에 자극을 주면 그 나트륨의 그 퍼짐이 양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이 좌우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A에서도 흥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왼쪽에 있는 뉴런에서 오른쪽에 있는 뉴런으로의 흥분의 이동은 안 되죠. 왜냐하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흥분이 이동하려면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방향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자, A에서의 막전이 변화는 B로 전달이 되면 안 되겠죠? 전달이 안 됩니다. 니은. 자, 니은의 역치상을 주면은, 여기에 자극을 주면은 B에서도 활동전이 발생하겠죠? 니은 틀렸고, 디귿. 자, T1 시점은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자,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방식이 확산이기 때문에 ATP 소모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 자, 어떤 사람의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삼투압이 높아질 때, 자, 그 분비량이 증가하는 그 X인 호르몬은 아무래도 항인용 호르몬이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1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전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거래요. 자, 물을 많이 섭취했으니까 내 몸이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가하는 거고, 자, 이 사람이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량의 그리고 묽은 오줌을 배출하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증가하는 거고 이때는. 자, 그 기억을 보면은 자, X의 분비 항인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많이 분비되는 거죠. 자, 1일 때보다는 2일 때가 더 혈장 삼투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2인 구간에서 더 많이 분비되는 게 맞고, 자, 니은 자, X는 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내 몸에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 농도가 낮아질 것이고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자,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구간 1보다 2에서 더 적다. 자, 구간 1은 지금 묽은 다량의 오줌이 나오는 구간이고 구간 2는 다시 오줌의 농도가 진해진 소량의 진한 오줌이 나오는 구간인가 봐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등교하면 이제 프린트 나눠주고 프린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